정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부 신삼변 시대. 오늘도구나. 오늘도죠. 오늘도 아마 다음 주도 문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뭐 이렇게 놀라요? 아니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했죠. 되게 흠칫했어 지금.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저 백변이랑 나랑 한 10분간 둘이 얘기할 동안 아무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더니 오늘은 그래도 노이즈 캔슬링은 아니네. 원래 뭘 꽂고 있잖아. 안 들리게 우리 얘기. 우리 둘이 하는 얘기가 들을 만한 얘기였나 봅니다. 깜빡하고 이어폰을 밖에 두고 들어왔어요. 아, 자인은 아니었. 그럼. 원래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구나. 이번 그래서. 주 초에 네. 제가 이제 방송을 몇 군데 하다가 네. 정치쇼에서 봤다고 알아본 분을 처음 뵀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 너무 반가워서 네. 감사 인사 드리고 예, 커피 하나 사드리지 그랬어요. 아니 연락처를 알고 오시면 우리가 쿠폰에도 드리든지. 연락처는 알아요. 네. 어느 업체에 갔었는데 아, 방문했는데 네. 정치쇼 나오시는 변호사님이죠라고 해서 네. 되게 특이하게 반갑더라고요. 아 그래 특이하게 반가운 거 또 뭡니까 그냥 반갑다. 아니 그 진행자 훌륭하다는 지금 정치쇼가 안 유명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진행자 훌륭하다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그분이? 라디오에서 얼굴을 바라봤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재익 PD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치쇼 얘기하면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잭디 잘 지내나? 예. 자 건프로 전삼님께서 오잉 간만에 삼변시대인가요? 기다렸다고요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자 아닌가? 지난주에 안 했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지난주군요. 제가 예. 자 이제 오늘은 나 이거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경복궁 담벼락을 낙서했는지 모르겠지만 검거됐습니다. 네. 일단 백변이 정리부터 좀 해줘요. 자, 살다가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라는 그런 이번 주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그 사회 이슈 중에 하나인데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있다 이런 신고가 지난 16일 새벽 2시쯤에 경찰에 접수가 됐어요. 보니까 경복궁 영초문 담장 고궁박물관 쪽문 담장에 이런 내용입니다. 공짜 영화 땡땡 TV. 예. 그러니까 공짜로 불법으로 영상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 사이트 자체도 불법 사이트 아니에요? 그렇죠. 불법 사이트예요. 근데 이게 낙서 길이가 저희가 지금 웃고 있지만 44m입니다. 야. 44m. 아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일단 추적에 나섰고 용의자로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을 특정해서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 날 또 했어 누가.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7일 날 모방범죄로 추정되는 범행이 추가로 발생됐는데 밤한 10시 20분쯤에 이번에도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여기는 첫 번째 낙서보다는 사이즈는 작습니다. 대략 한 4m 정도인데 여기에는 가수의 앨범명 같은 걸 적어놓은 이제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경찰이 동일범이냐 모방범이냐 이렇게 보다가 모방범의 소행으로 보고 CCTV 분석해서 특정을 했고요. 두 번째 낙서를 한 사람은 20대였고 이 남성은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잡았잖아요 지금. 잡았죠. CCTV 확보해가지고. 10대 남녀라며요? 그렇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17살 그리고 16살 남녀로 알려졌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죠. 언론에서는 또 연인이라고 보도를 하긴 했는데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사흘 걸렸어요. 결국 이런 거를 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초기에는 바로 주변에 CCTV가 없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 현장을 비추고는 대한민국에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석을 해서 용의자 남녀 2명으로 바로 특정을 했고 사흘 만에 영장 발부받아서 택시 탔던 거 뽑아내서 택시 승하차 결제 내역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끝에 주거지 특정해서 체포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왜 했답니까 얘네들은?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다 정말. 일단은 처음에 진술은 이래요. 본인들 지인이 그럼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인이 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경복궁 담벽에 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했다고 했는데 다음 날 조사에선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했다.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고 10만 원을 각각 5만 원씩 나눠서 받으니까 10만 원 받은 거예요. 그거 낙서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남녀 2명, 17살, 16살 2명이 낙서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낙서를 한 거는 이제 남학생이고 연인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은 옆에서 이제 동행만 하고 낙서는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뭐 사주한 사람을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공범이고 어찌 보면 여기 교사범이니까.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특정하기 좀 어려운 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 300만 원 드립니다.
요걸 보고 이제 이 아이들이 들어갔던 거고. 그럼 10만 원이 아니라는 거네. 이 일단 받은 건 10만 원 받았대요. 아직까지는. 아. 근데 본인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하고 예.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거 가져가라고. 네. 근데 경찰이 이 수사에 착수하고 이게 전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도망 다녀라. 그래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그러고 이제 본인도 잠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배우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낙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병을 다 확보했으니까 이 배우자를 찾는데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게 처음이래요? 낙서 자체는 이 학생들은 처음인 거죠. 아니 왜 저는 갑자기 그 궁금증이 들었냐면 그 화면 보셨어요? 스프레이 사진? 쓴 거요? 스프레이 쓴 거? 예. 백변 지금 스프레이 내가 줄 테니까 네. 담벼락에 네. 김태현 만세 써봐 하면 이렇게 글씨 쓸 수 있어요? 저는 뭐 나는 쉽지 않을 거.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본인은 좀 원래 이런 거 잘 그래요? 못하지만 좀뭐 아니 쓰려면 보면 그 쓰겠지. 영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크기랑 다 맞춰가지고 네. 왜냐면 저게 이제 저렇게 해본 예가 별로 없잖아요. 큰 담벼락에다가 글씨 쓰고 이게 보니까 가운데 그렇지, 글씨 무슨 말인지 크기까지 알겠다. 정확하게 맞췄어. 삐뚤삐뚤한 게 아니고. 경복궁 나 저거- 담벼락엔 처음이겠지 뭐 다른 데다 왜, 나 분명히 저거 해봤을 수 있겠네요. 많이 좀 해보지 않았으면 꼭 스프레이를 쓴 게 스프레이 써서 이렇게 글씨 크기까지 다 맞춰가지고 그럴 그거 수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내가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응. 원래 처음에 그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라 그랬잖아요. 응.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해라. 아니 근데 잠깐만. 담벼락은 담벼락이라고 치고 세종대왕상 어디다 써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문화재 관련해서 그 뭔가 그렇게 낙서를 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또 얘들이 갔어요. 예. 거기다 낙서를 하려고. 근데 거기는 일단 경찰들이 항상 이렇게 주변에 있잖아요. 있죠. 여기서는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거기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경찰들은 세종대왕상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잖아요.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봅시다. 두 번째 네. 이건 뭐예요? 두 번째 거. 모항범이 있었어요. 이렇게 범죄가 이 10대들의 범죄가 알려지고 나니까 네.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문화재 낙서하는 이거 대단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곳 영주문 좌측에 3m 길이로 본인이 좋아한다고 알려진 이제 가수의 앨범 이름을 적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 20대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이 사람이 사실은 지난달에 지금 현재 예술가 그룹 미스치프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그 미스치프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전시회에서 본인이 모자를 전시된 거를 훔쳐낸 거를 그걸 예술이라고 또 자기 블로그에 올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미스치프라고 하는 예술가 그룹이 뭔가 사회 비판적인 건 내지는 사회에서 일하는 현상들을 좀 뭐 비튼다고 해야 될까 풍자한다고 할까 장난친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을 하는데 그 미스치프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낙서를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낙서를 추가적으로 하고 나서 블로그에 글도 올립니다. 아 전시회하고 있는데 무료다. 조금 있으면 문이 닫힐 수 있으니까 지금 가서 봐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낙서를 해놓고 그걸 본인의 전시회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그래피티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본인. 그러니까 그리고 뭐 문화재에 낙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 받고 싶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경찰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또 수사받고 나서 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네. 전 예술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또 본인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안 심각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하고 잘하면 곧 구속될 거라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영장 실질 심사장에 들어가면 진술이 바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니 뭐 지금 일단 영장 청구했고 오늘 지금 이 모방범 오늘 영장 실질심사 받아요. 자 그럼 모방법은 영장 실질 심사 받는 거 영장 네. 친 거고 네. 앞서 10대들은요. 10대 중에 직접 낙서한 그 남성 17세, 17세 그 친구는 영장 이제 청구가 된 거고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 1살 어린 거기는 직접 가서 낙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받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재물손괴는 맞는 것 같고. 재물손괴는 이 아니요. 10대 남녀가 경찰청에도 낙서를 했어요. 경찰청에도 예. 그러니까 주목받을 수 있는 곳은 다 한 거죠. 경찰청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근데 경찰청 담벼락은 재물손괴를 적용을 하고요. 공용물훼손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물손괴로 갔고 공용물훼손, 그다음에 경복궁 담벼락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근데 문화재보호법 이거 위반으로 심각해요. 가면 네, 그게 더 세지. 징역형이 3년 이상입니다. 예. 3년 이상이에요. 아시겠지만 3년이면 집행유예 마지노선이 3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중대 범죄라는 걸
물론 저는 알았으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어쨌든 구속영장 그래서 청구를 한 거죠. 아니 뭐 그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문화재보호법 보면은 문화재 훼손하는데 복구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서 하여튼 요 지우는데 하루에 한 450만 원 정도인데요. 하루에 다 지우는 데가 아니라. 아니 그럴 것 같아 보면은. 네, 그리고 전문가 한 20명 넘게 투입이 됐고 지금 날씨 너무 춥잖아요. 인건비만 해도 얼마야? 이 스프레이가 돌 안에 스며드는 순간 완전히 복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이라면 당연히 복구 비용은 구상권 청구하겠죠. 청구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첫 번째 낙서한 친구들이 둘 다 미성년자잖아요. 네. 결국 부모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많고. 민사는 그렇겠죠. 예, 이 둘이 어쨌건 미성년자여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부모가 동석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겠네. 이제 부모님 어떡하나 이거. 혼나는 정도가 정도로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처벌받는 걸 넘어서서 이제 집에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얼마나 큰 배상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라도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17살이잖아요. 촉법도 아니죠. 네. 그리고 이 남학생이 완벽히 손해배상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없고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보지 않잖아요. 네.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배상 청구를 해놓고 성년 되면 추징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배상해야 할 수 그렇지.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시효가 적용 안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연장시키면 나중에 직장생활하면 그거 이자 붙여서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민사 문제는 이 10대와 20대 모방범에게는 민사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영장을 쳤으니까. 그렇죠. 영장을 발부할까 안 할까요? 저는 일단 최소한 이제 20대 그 모방법은 영장 발부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블로그에 뭐 그런 글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도 발부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거의 100% 발부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처음에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문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보도가 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 그리고 바로 뭐 기소유예 받긴 했지만 아까 미스치프 전시에서 모자 훔치고 그걸 다시 돌려줬어요. 경찰에. 그래서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아마도 요거 해봐야 뭐 처벌도 안 받네 이러면서 지금 이것까지 한 것 같은데 그 앞에 거 기소유예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런 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영장이 발부돼야 또 대중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10대. 저는 10대는 발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요? 교사범 찾는 게 우선이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가 계시고 신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주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10대까지는 발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몰랐어요 뭐 이럴래나? 근데 저는 그래도 저는, 이 워낙 그 피해를 입힌 범위 자체 크잖아요. 40m가 넘잖아. 저거 지우는 과정도 저희 뭐 보셨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진 않지만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 몰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라고 진술을 하겠죠. 그렇죠. 변호인 그렇죠. 선임을 할 거고 영장 심사니까. 어려서 몰랐다.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려서 몰랐다라는 건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되나? 근데 아무리 어린 그래도 친구들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 텐데. 학교 담벼락도 아니고 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는 게 잘못된 행위를 잘 몰랐습니다. 어려서 뭐 아니 이거를 문화재라는 인식을 못했을 수 있죠. 그럼 그냥 돌인 줄 알았대요? 아니 담장이 크게 돌이라뇨. 담장이라는 것 자체를 거기 인식을 근데 못했을 수 나는 그냥 있죠. 그 교사범이 경복궁 담벼락이라고 얘기했겠지. 야 저 버스 타고 종로 어디 가면은 거기 큰 대문인데 그 앞에 무씩 있거든. 거기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경복궁 담벼락이라고 했어요. 담벼락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좀 납득은 되지 않는데 어쨌든 뭐 법원에서 판단의 문제고. 자 짧게 요거 6의 얘기 짧게 해보죠. 백변.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유괴가 벌어지다니. 지난 19일 오전 8시 반쯤에 도봉구의 아파트에 이제 초등학생이 등교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복도에서 흉기로 위협한 다음에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서 테이프로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놓은 본인이 손으로 써놓은 아이를 찾고 싶으면 2억을 가지고 와라라는 거를 아이 휴대전화를 뺏어서 찍은 다음에 그거를 부모한테 전송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 부모가 깜짝 놀라서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래도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신고 이후에 사실 그 이후에 이 아이의 행동이 대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 유괴범도 경찰이 오다 이렇게 바깥을 잠깐 옥상 밑으로 내가 살피는 사이에 이 아이가 테이프를 끊고 그 다음에 아까
아이 휴대폰 뺏겼다 그랬잖아요. 네. 휴대전화가 없잖아. 네. 집으로 뜁니다. 집으로 뛰었는데 엄마가 없어. 엄마도 엄마도 바깥에 당황했을까? 나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침착하게 네. 휴대전화 없으니까 엄마 노트북을 펼쳐서 엄마한테 나 지금 경찰서 가요. 라고 남기고 야, 얘 똑똑하다. 그리고 경찰서로 뛴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서 뛰고 그 다음에 이미 신고는 이루어졌으니까 경찰서 수사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 남성을 검거했는데 이 남성의 정체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왜 그랬대요? 돈. 생활고 늘 나오는 얘기죠. 예. 근데 다행인 게 진짜 그래도 그 학생이 어린 아이가 그 풀고 잘 대처해가지고 큰 피해를 막았어요. 무엇보다도 그 학생도 굉장히 기지가 돋보였고요. 부모님들도 이런 비슷한 일에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납치 사건을 저지르서 그 빠져나간다는 건 지금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고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경찰이 바로 나서 9시간 만에 검거했고 학생도 다치지 않고 천만 다행이긴 한데 지역 주민들이 정말 난리가 났대요. 그렇겠죠.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태우겠다고 싶어서 다들 지금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구속됐죠. 당연히 어쨌든 구속됐죠. 구속했죠. 이건 뭐 어떻게 구속이 안 되겠어요. 계획범행인 것까지 명백한데. 돈 때문에 그랬다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앞쪽 네? 신산번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 안 하고 살롱드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양변 오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오유 야 이거 천사의 눈빛이 날카로운데. 무서워. 눈빛이 날카롭죠. 보통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즘 화가라고 하는데 정통파라고 불러도 좋고 알렉산드르 카비넬의 Fallen Angel, 그러니까 타락 천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거 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죠. 타락천사. 타락천사. 그 그랬어. 타락천사가 왜 타락천사라고 하냐면 서구의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공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설령 종교가 없더라도 아시겠지만 원래 악마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원래는 이제 그 하나님 옆에서 신을 모시던 천사들 중에서 하나였는데 그 무리였는데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나서 나중에 악마가 됐다라는 식으로 성경에 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이들 알고 있는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중에 우두머리예요. 베엘제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외전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200명 가량의 천사 무리가 그런 식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름이 일일이 기록돼 있기도 한데 그 중에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사를 그린 겁니다. 카비넬이. 여기 이 사람이 루시퍼예요? 네, 그렇죠. 그 지금 마지막 쫓겨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그걸 보면 그림을 보면 자 이제 벌거벗은 남성의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뒤로 기대고 편하게 있는 듯 싶지만 사실은 몸의 근육들은 다 뭐 이렇게 성나 있다고 할까 일어날 때 극히 긴장된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날개를 보면 날개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얀색의 날개여야 될 천사의 모습 날개가 가만색으로 밑에서부터 푸른 빛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이 그림의 가장 백미는 사실은 아까 눈매가 날카롭다고 그랬죠. 눈매입니다. 매섭게 바라보는 눈매에 그리고 오른쪽 눈 한 밑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대? 아니 지금 천사에서 쫓겨나서 지금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쫓겨났대잖아 지금. 그래서 하는 거구나. 쫓겨났대잖아. 예, 그래서 난 루시퍼가 싫다. 싫다가 아니라 본인이 루시퍼라니까. 이름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오케이. 근데 저는 이게 이거를 난 무식한 게 드러나서 무식해. 샤이니의 루시퍼가 생각이 나고 막 루시퍼 아닌가? 얘기 좀 하라고 좀 보여 좀. 들고 온 이유가 사실 저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 지금 아까 이제 경복궁에 잡힌 아마 그 남녀들 같은 경우도 20대는 아직 제가 봤을 땐 철이 없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화가 나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그게 반성의 눈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사실 악마가 처음부터 악마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계기를 가지고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서 반성하는 눈물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금 나간다라면 저는 여전히 천사 내지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의 이 천사처럼 한때 천사였던 존재처럼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서 분노하면서 화가 난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악마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누구나 실수는 저지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딛고 일어나냐는 눈물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거의 뭐 어떤 그림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다들 아는 그림이거든요. 교훈을 주는 네, 예. 반성의 눈물이어야지 이런 분노의 눈물이 안 된다 뭐 이런 그러면 거. 악말로 가지 않을까. 그 교훈은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아 그래요? 뭐 어쨌든 야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오늘 집에 가면서 샤이니 또 연말이기도 루시퍼 한번 하니까 줘야 돼. 한번 하늘을 돌아보는 어떤 계기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지금 화가 난 거죠 이 루시퍼는. 이 루시퍼는 좀 화가 났지, 눈을 지금. 보세요. 아 그렇구나. 흔히란 말로 못된 눈이잖아요. 자꾸 샤이니 루시퍼에 그만하고 지금. 아 오늘 들으려고 집에 가다가 예. 오늘 저 살롱드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신삼분 씨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변 양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